아까 했죠. 문서궁, 전태궁, 관록궁. 그죠? 이는 어떤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힌트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궁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궁이 관계한다. 그래서 궁선은 다 동해야 돼요. 궁선은. 궁선은. 그 다음에 별은 그 중에 한두 개만 동해도 되는데 궁선은 다 동해야 돼요. 자, 위의 명을 상관궁과 상관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 상관궁과 상관성의 개념은 화록과 화기에 의해서 발생과 결과가 된 궁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늠하는 방법으로 필자가 개발해낸 이론이다. 가령 이명이 이대한 중에 이혼했는데 결혼이나 이혼의 상관궁은 뭐예요? 부질, 부관, 자전이죠. 그 다음에 상관성은 홍란천이 화가 화권이 되고 이대한의 록기가 인동하는 궁과 성이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켜야 결혼이든 이혼이든 가능하게 된다는 식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결혼이나 이혼이라는 사안에 관한 상관궁은 아까 뭐라 했어요? 부질, 부관, 자전. 이거 지금 빨리빨리 외워놓으세요. 안 운동하게. 결혼은 남편이 있어야 되니까 부관. 그죠? 그 다음에 문서 이제 결혼 혼인서약서 뭐 이렇게 해서 갖다가 저기 혼인신고 해야 되니까 부질. 그 다음에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니까 자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관궁이 걸리게 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하려면 그 다음에 다 했죠.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이 되면 이 세 개의 상관궁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상관성인 홍란천이는 본래 혼인과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이게 처음에 나 하면 시끄러더라고. 춥다 그래. 홍란천이는 본래 혼인과 기쁘고 경사스러운 원래는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임상경험상 9월 정도 연관되므로 이성이 혼인에 관계된 상관성임을 알았으며 홍란성이 동하지 않을 때는 문서를 주관하는 뭐요? 화과.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든 남자든 서로 쟁취하는 화권. 소유욕, 점유욕 뭐 이런 거요. 쟁취하고 점유하는 데 유력한 화권 등이 가끔씩 동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성들도 결혼의 상관성으로 대입해보자. 자, 이러한 상관궁과 상관성을 이명의 이민대한에 대입해보자. 자, 천량, 임간, 천량, 화록, 발생이 묘궁, 선천, 부관, 대한, 부질선, 즉 부처의 문서선에 있고 결과인 무곡, 화기는 인궁, 선천, 자전, 선천, 명천선에 있으며 진기로 되었으니 자, 결혼이나 이혼에 관련된 상관궁인 뭐예요? 묘궁의 부관선, 부질선. 그죠? 묘궁이 선천, 부관선, 대한, 부질선. 그 다음에 인궁이 결과궁이니까 자전선. 그죠? 모두 동해 있다. 자, 이혼을 한 것은 대한의 명궁으로 진기가 자하여 자전선이 깨지고 위에서 분석한 흉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다. 그러면 상관성인 홍란천이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결과인 무곡, 화기에 선천에 자보, 화가가 있어서 그걸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홍란천이가 있다는 얘기. 어디에 있어요? 홍란천이가? 여기에 있죠? 진술궁에. 진술궁이 문제궁이 됐잖아요. 차성 문제궁이 됐잖아요. 거기 홍란천이 있죠? 거기 있나? 아니다. 어디 있나? 여기. 충미궁. 충미궁은 외궁이라도 그냥 동에 쓰는 거예요. 충미궁에 홍란천이가 있죠? 이걸로 또 뭘 해석할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의 그 혼인사는 홍란천이에 뭐가 있어요? 천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혼인사는 이미 뭐가 갈려 있는 거야? 개입되어 있는 거야. 천형의 형극성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홍란천이가 천형하고 같이 있어서 나중에 이걸 또 뭘로 쓰냐면 질병, 수술. 그러니까 수술궁이 천형하고 경양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도 쓰는 거예요. 자, 화록과 6번. 화록과 록존이 합된 궁이나 화록과 록존이 쌍비 호접으로 만나는 궁을 문제궁이라고 부른다. 이민대한의 임간, 천량, 화록 발생이 묘궁에 있는데 자, 인자궁이 뭐라 그랬어요? 해궁의 록존이죠. 인자궁. 자, 해궁의 록존이 없으면 충미궁이나 진술궁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궁이라고 그랬어요? 원인궁이 된다 그랬죠. 그죠? 원인.
록정과 더불어 쌍비호접하는 미궁이 문제궁이가 된다. 그런데 이 충미궁은 이렇게 1차 발생이든 2차 발생이든 1차 결과든 2차 결과든 문제궁이든 간에 어느 궁이 록기로 동하면 해당 궁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궁까지 같이 읽어준다 그랬죠. 은 뭐야? 선천, 제복, 선천, 대한, 형로죠. 거동의 감정을 주관하는 성분과 더불어 홍란천이를 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홍란천이가 결혼하고 희경사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 사람의 결혼은 이미 뭐야? 천형의 형극성을 대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복덕국이니까 마음이죠. 그 다음에 신궁이니까 뭐예요? 몸. 그죠? 몸과 마음이 이미 뭐야? 감정, 고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민대하는 임간, 천량, 화록이 묘유궁선에서 발생하고 이 묘유궁선은 부처의 문서, 관록의 문서선이며 성계가 태양, 천량, 문창의 양양, 창록이니 문서, 계약인의 시험에 유리한 성계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한이 외궁에 해당하여 가록이 되므로 양양, 창록은 단순히 계약과 관련된 성계로만 읽어주고 길흉은 논외로 치게 된다. 길흉은 아니란 얘기예요. 즉 관록의 문서나 부처의 문서상의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궁이가 형로, 제복, 복덕궁, 형로선, 복덕궁. 복덕궁을 뭐라고요? 정신적인 왕래, 정신적인 의사소통. 그거 외우셔야 돼요, 옆에 거. 이 되면 이 궁의 검은 천동이 암시하는 감정, 홍란천이가 암시하는 결혼이나 이혼의 상관성이 문제가 되며 옆에 또 보세요. 이 문제궁이도 역시 대한이 외궁에 있으니 길흉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궁과 성의 중성적 의미만을 취한다. 자, 결과는 인공, 선천, 자전, 대한, 명천선이며 내궁이 되어 진기가 되어 무국, 확인이 전택의 천의적인 측면에서의 과수격, 파조파가 단호록의 홀로 고생하는 의미, 화성 천마의 천마, 전공의 마우공망, 종신문제의 불안안정한 상황, 천마 해신, 연애의 분리, 의미대로 이혼하게 된 것이다. 자, 이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지 알겠죠? 그럼 자, 사업 실패는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자, 사업이나 직장 변동할 때는 뭐가 걸린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관록궁, 부모궁, 전택궁, 그 다음에 형로, 제복선. 사업이나 직장 변동할 때 이와 같은 궁이 관계되는데 실은 여기에 형로제복선이 더 추가된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두식 추론법에서 형로제복선이 제일 많이 써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해석해야 돼. 여러 사안 중에서 득제, 파제, 돈과 관련된 변동을 뜻하기도 한다. 득제, 파제, 형로제복선으로요. 득제, 파제, 돈과 관련된 변동을 뜻하기도 한다. 부관자전선은 뭐라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부관자전선 같이 엮여지면 뭐라고요? 사업체, 회사, 직장, 직업. 그러니까 만약 이사를 가는데 회사가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사무실이 이사를 가느냐 집이 이사를 가느냐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전이 뭐랑 연결되면 부관이랑 연결되면 사업체가 이사하는 거야. 자전이 부관이랑 연결되면 사업체가 이사를 하는 거야. 아니면 직장의 변동이 생기는 거거나 뭐 근무처 변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가고 뭐 이런 거. 자, 부관, 자전선은 직장, 사업, 사업체, 회사 등이 되고 부질선은 문서이므로 명의 등이 되며 형로서, 제복선은 돈에 관련된 상관공이다. 사업이나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므로 이러한 공선이 합해져서 사업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럼 이명을 다시 보자. 이민대한의 임간, 천량, 화록 발생이 묘유궁, 즉 관록의 문서선이 되고 문제궁이가 충위궁의 형로, 제복선이며 여기 이제 그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묘궁의 양양의 천량, 화록 발생이 해궁의 록존과 미궁의 문제궁이가 되지만 어디도 문제궁이가 돼요? 유궁으로 차성항궁해서 해궁의 록존과 더불어 형로, 제복선인 술궁이 문제궁이가 되기도 하죠. 알아야 된다. 이때 차성항궁의 문제궁이나 2차 발생, 2차 결과, 1차, 2차 결과가 되는 게 많은데 이를 각각 차성 문제궁이 차성 2차 발생, 차성 2차 결과를 한다. 자, 결과는 인궁, 대한, 명궁이면서 선천, 자전선의 무국, 화기로 되어 있으니 이 대한의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실패를 겪게 된다. 이모 결과, 임간 결과, 무국, 화기가 되면 신궁의 파군도 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군이 록이나 기로 동하게 되면 파군이 가지는 겸쌍, 그죠? 예, 일 때문에 두 가지 일 이상. 여기는 몇 가지 일 발생해요. 파군의 겸쌍에다가 자보, 화가 하나까지 더 붙어서죠. 적어도 세 가지 일은 발생하는 거지, 적어도.
자, 1999년 김효년 38세 개업을 했어요. 유년, 대한이 발생공인 천량 화록상에 있다. 이렇게 유년에서 대한의 사화가 유년의 삼방 사정 안에 있으면 대한에서 암시된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 아까 설명드렸죠. 예. 유년의 록기가 그것을 다시 견인해주면 확실히 대한에서 암시된 공간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대한의 대한천량 화록 발생이 유년 명궁에 처하고 있으니 대한의 암시가 발생하기 쉬운데 김효년의 유년 문곡 화록이 인궁에 있게 된다. 인궁에는 대한의 결과인 대한 무곡 화기와 선천 대한 자보 화가가 있는데 여기에 유년 무곡 화록이 붙게 되면 대한의 무곡 화기와 자보 화가를 발생시키게 된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이두식 추론법의 원칙 중에서 유년 12궁이 자 뭐였어요? 유년 12궁을 쓰는 경우 뭐였죠? 선천명궁, 그 다음에 대한명궁, 그 다음에 신궁, 그 다음에 유년의 록기가 어디를 칠 때 다시 똑같이 선천명궁, 대한명궁, 신궁을 칠 때 록기가 되게 록 위주로 여기는 대한명궁을 발생시켜서 유년 12사항궁을 쓴 거예요. 김효년에 대한명궁을 유년 12사항궁이 발생시켜서 자, 이 경우는 유년 무곡 화록이 인궁에서 발생하고 이 인신공선이 대한명천선과 중첩되므로 일체적으로 유년 12사항궁인 유년 형로선을 쓴다. 이 경우는 선천, 자전, 유년 형로선의 무곡 화기, 자보 화가가 발생이 된 것이다. 아까 설명했죠? 자, 대한이라는 공간에서 대한의 사화에 의해서 암시된 사안은 대한의 화록과 화기로 추정할 수 있는데 대한의 발생에서 아까 뭐였어요? 부처의 문서, 관록의 문서, 그죠? 아니면 부처의 지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문창이 있으니까 문서가 더 강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양양 창록의 계약이나 문서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공인은 형로제복선의 투자선이 된다. 그러니까 충미궁도 형로제복선이고요. 진술궁도 형로제복선인데 진술궁은 내궁이고 충미궁은 외궁이라는 점이에요. 똑같은 형로제복선이라도. 자, 대한의 발생과 문제공의를 살펴보건대 이 운 중에서 자, 그럼 왜 이 운을 했느냐 이런 얘기야. 왜?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남편과의 정신적인 소통 문제로 인한 문서 문제. 왜 정신적인 소통 문제가 들어갔을까요? 응? 복덕궁이지. 아까 지금 형로제복선이 뭐가 됐어요? 둘 다. 충미궁도 형로제복선이고 진술궁도 형로제복선이잖아요. 여기가 문제궁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뭐야? 정신적으로 의사소통이 남편과 어떻게 돼서? 안 돼서. 이게 노상매시 됐다는 얘기는 뭐야?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감정적으로 내가 노상매시가 돼버린 거야. 이거를 그냥 노상매시로 해석 안 해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복덕궁이니까 염정을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복덕궁이니까. 그죠? 감정의 창고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 변화가 왔어. 사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변화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말 그대로. 여기가 복덕궁이니까 이거를 감정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염정을 관록, 혈연 뭐 이렇게 보잖아. 감정 이렇게 보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복덕궁이니까 대한 복덕궁이니까 염정을 감정으로 해석하잔 말이야. 그러면 감정의 창고에 뭐가 왔어요? 변화가 왔든지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노상매시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그지? 감정상 뭔가 변화가 와서 여기 자체가 이미 의사소통이 되는데 안 되는데. 남편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성격에 맞질 않아서 이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재투자. 재투자도 뭐예요? 저 형로제복선이 재투자예요. 그 재투자도 역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심한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내궁에 와 있는 거니까. 그죠? 사업에 대한 재투자는 뭐가 됐어요? 노상매시로 어떻게 됐어?
길바닥에다가 시체를 심었어. 그럼 이걸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면 뭐가 돼? 관록의 창고에, 그지? 염정을 관록으로 해석하잔 말이야. 여기가 지금 제백이니까. 그죠? 관록의 창고가 변화가 됐어. 그지? 응? 변화가 됐는데, 관록의 창고가 변화가 됐는데, 변화에 저희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다? 무곡화기로? 날아간 거지, 돈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기가 결과니까, 모든 결과, 이 문제궁이든 어디든 문제궁은 어디에 발생의 범주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결과의 금주, 결론이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게 결론이 된 거잖아. 응?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원래 부가는 요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아까 그건 억지로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투자선으로 보면 돼. 형로제복은. 그러니까 복덕궁이니까 염정은 그냥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생은 뭐 몇 가지가 발생된 거냐면 하나, 둘, 세 가지가 발생된 거야, 사실은. 어? 자, 그 결과 재투자가 발생을 해서 무곡화기 진기로 전택의 천이상의 파조파가 단어로 과속격, 종신분주의 불안함, 자녀와의 분리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부부 문제라면 가정이 깨지고, 자녀 문제는 별리가 생기고, 사업적인 문제라면 사업 실패와 파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부부 문제로 발생하려면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어야 부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업 문제는 사업을 시작해야 사업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혼을 안 한 스님이라면 이런 메커니즘에 걸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혼했나 물어봤는데 결혼 안 했어. 그러면 뭐 이혼은 상관없는 거잖아, 이거. 그지? 단지 그냥 아래 사람들하고 뭔가 불편하겠다 이것만 되는 거지. 이혼은 아니잖아. 뭐 가정적으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혼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당신 이혼할 거 이러면 뭐야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메커니즘이 걸려 사업적인 패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물어보지도 못해. 그치? 술사들은. 너 맞춰봐 이러니까. 자, 이명의 김효년 상황도 이와 같다. 김효년은 메커니즘상으로 볼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만 이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모년의 사업을 접을 일도 없고 파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는 위의 왕정지 선생의 일화에서 유해창 노사가 왕정지 선생이 비행을 탈 수 없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에는 왕정지 선생이 그날 저녁에 비행을 타고 홍콩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라는 전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로 추산해보건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은 맥을 같이 한다. 즉 사건을 저질러야 사건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명과 같은 명이라도 김효년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접고 말고 할 일 자체도 없다는 것이다. 됐죠? 김효윤년 기간 무곡 화록이 인신궁에 무곡 천상의 무곡 쌍화기와 자보 쌍화가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전택상의 파조파가 단어록의 독립적인 행보를 위한 자보화가의 사업장의 계약.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전선이니까 사업장이죠. 화과는 계약이죠. 그로 인해 전세금 등이 무곡화기의 재적 모선으로 나타나 발생되었으며 전세금은 뭘로 보면 될까요? 전세금. 월세로 나갈 수도 있잖아. 왜 전세금이 됐을까? 응? 전세금. 문창? 또 다른 선수. 전세금이면 돈을 의미하는 어떤 별들이 움직였겠지. 무고? 원래 무파상 이렇게 열린 게 파고는 원래는 월세예요. 파고는 겸상 뭐 이런 식이니까 뭐 적어도 돼. 반전 반월 뭐 이렇게. 뭘 것 같아 전세금은?
그걸 지금 못 찾았지? 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록존이 뭐라 그랬어? 록존궁이. 인자궁이잖아. 얘 때문에 뭐가 생긴 거야? 투자가 생긴 거지. 그 다음에 태음은 전세금이야. 전세야.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문곡이 있잖아. 그지? 부동산 문서에 고정적인 짱 박힌 돈. 이해했어요? 부동산 문서에 고정적으로 짱 박힌 돈. 이게 전세야, 전세금. 얘기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 설명은 없지만 부동산 문서에 짱 박힌 돈. 응? 인자궁이잖아. 이게 원인궁이잖아. 원인궁. 그래서 제적 손모로 모선으로 나타나 발생이 되었으며 그 결과인 유년 문곡 화기는 해궁에 있는데 사해궁선은 대한 자전선천 명천선이와 자전이 천이가 되고 기월이 호음이종 간교중의 의미에서처럼 이종의 역마적 암시가 있으니 전택의 천이 이상의 변동이며 록존이 있고 문곡이 결과가 되니 전택의 천이에서의 변동으로 말하는 문서 계약이란 록존의 제적 지출이 결과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 읽어갑니다. 이두식 출원법에서 원대안에서 암시된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수미상접, 수미동긴 아시죠? 이제 오늘 안 잊어먹었겠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봅시다. 위의 결과인 유년 문곡 화기가 대한 자전선 선천 명천선에 있어 기월 성계와 전택의 천의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옆길로 샜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두식 출원법이 최대 비급을 공개하고자 한다. 이노는 기존의 삼방사정 개념만으로 이건 필요 없는데 여기엔 사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써놔서 그런데 설명이 있다 해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삼방사정의 개념을 잠입을 접근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논리적인 모순과 혼란에 봉착하게 된 궁간공명이에요. 궁과 궁끼리 궁간공명 궁과 궁끼리 공명하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야. 왜 육회에도 명동이 있고 암동이 있죠. 어? 직접 충하는 건 명동이고 월에서 이렇게 충하는 건 암동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거. 그걸 궁간공명이라 그래요. 궁간에 서로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궁간공명.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년에서 한번 있어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나은가? 마땅치 않은데 이거 갖고 설명하기는 마땅치 않은데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선천자전선이죠. 여기는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요. 이게 선천자전선이죠. 응?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한 자전선이죠. 근데 유년에서 여기가 뭐였지? 명형부자재 제복선으로 문곡의 화기가 됐죠. 이렇게 문곡의 화기가 됐잖아요. 기묘년에 그러면 여기는 명동이 있어서 그냥 명동 쓰면 되는데 이거 설명에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동이 만약 이게 없다. 이게 명동이 없어요. 명동이라는 건 이거를 이제 암동, 보이지 않게 동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이지 않게 동한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화기가 된 건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직접. 이거는 명동이에요. 명동. 보이게 동하는 거야. 명동. 그러니까 발생 결과가 보이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 이제 없어, 요게 만약 없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문곡의 화기가 됐잖아요. 그 유년 빼고 여기 대한 자전선이죠. 여기 선천 자전선이죠. 그럼 여기도 결과화 됐다고 보는 거야. 이걸 암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화. 저기 명동인 거는 기묘년에
김연현의 문곡의 기라 명동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명동이 있어서 명동을 쓰는 거야. 암동은 안 써, 이럴 경우는. 명동이 있는 경우는 암동을 안 쓰고, 이거 이론 수정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명동이 있으면 암동은 안 써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할 때 여기가 만약 없다고 보면, 여기는 안동, 유년에서 안동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유년에서 여기가 저기 선천자전이고 대한자전이면 자전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결과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언제 쓰느냐? 6월에서 다시 여기를 칠 때, 명동으로 칠 때. 암동은 안 돼. 6월에서 여기를 다시 명동으로 뭐 발생이던 결과화 시킬 때.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건 유년 갖고 했잖아. 만약에 여기가 대한의 화기다. 그러고서 여기는 없는데 여기서 대한에서 여기서 화기가 암동으로 했다. 그럼 유년에서 여기를 다시 암동된 걸 칠 때. 이해했어요? 다시 나오니까 이거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여기다 썼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명동이 있어서 명동을 우선 쓰는 거야. 명동을. 아니. 그러니까 유년, 김효년에서 여기 문곡에 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유년이든 대한이든 명동, 암동은 다 있어. 그러니까 궁선이 똑같으면 그 궁선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전이 똑같은데, 선천자전, 대한자전 이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갖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천자전, 대한자전, 이게 따로따로 가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선천자전, 대한자전이 따로따로 있어. 근데 대한자전에서만 록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 이렇게. 대한자전에서만. 선천자전엔 록이 없어. 록이 없어. 그러면 얘도 암동했다고 보는 거야, 록으로. 근데 여기에 록권가가 있어야 돼. 록권가기가 있어야 돼. 없는 허공에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래서 여기다 쓴 거야. 이게 다시 나와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 이거 갖고 지금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지금 설명을 해놓으셔갖고. 아시겠죠? 록권가기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지 뭐 암동을 하지. 응? 선천이든 대한이든 록권가기가 있어야 거기서 움직여주는 거야, 다시.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동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명동이 있으면 명동 쓰면 되거든. 명동이 있으니까 명동 쓰면 되는데 암동을 여기다 설명하느라고 이제 설명하시느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암동은 뭐야?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요. 그래서 그 발생 결과는 이렇게 가로를 쳐 이제 그거는 명동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만 있다는 걸 알으세요. 그냥 명동. 자. 99페이지 봅시다. 그렇다면 인과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법칙이 있을까? 결론으로 말한다면 인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인과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명동이죠. 원인과 결과가 록기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명동이고요. 인과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서 물 밑에서 싹 작용하는 거 그건 뭐예요? 암동이야. 최순실이 암동했잖아. 그죠? 명리에는 공협, 도충의 개념이 있고 육효에도 암동의 개념이 있듯이 자미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 어쩌면 이러는 명암, 그죠? 표리의 개념은 학문뿐만 아니라 자연계나 우주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일치일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음량의 원리에 음량의 원리. 이두식 추론법에서 록계의 인과를 눈에 보이게 수미상접, 수미동계 형식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경우를 명동이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수미상접, 수미동계가 되는 경우를 암동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암동을 일으키게 하는 메커니즘을 공간공명이라고 한다. 명동과 암동은 모두 일반적인 삼방사정의 개념을 타파해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며 특히 암동인 공간공명은 명동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야 응용할 수 있는 비법이다. 이 암동을 김윤현의 윤현 록기의 상황으로 해석해보면 윤현 무곡 화록 발생의 인신궁 선천자전 대한명천선에 있으면서 윤현 문곡 화기 결과는 사해궁 대한자전 선천명천선에 있어서 이 윤현 문곡 화기가 동한 사해궁에 대한자전선 선천명천선 대한의 녹건관계 아무 인과가 없는 듯 하나 인신궁에 선천자전 대한명천선 공간공면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명동이 있으면 명동을 먼저 쓰는 거예요. 암동 안 써요. 네. 명동이 있는데 지금 설명을 옛날에 그 밑에 건 참고 안 함. 자, 이혼과 사업 중단. 그거는 뭐 참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과 사업, 41세 이모년의 이혼과 사업 중단이에요.